변산세무 1급 교재 94페이지에 88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메션표, 결산전표, 프로그램에 입력은 안 하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1번. 3월 20일. 3월 2일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액면가액은 주당 10,000원이며 재장부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자기 주식은 원래가 차변이죠. 취득하면. 그지? 근데 소각했다는 얘기는 감자한 거니까 대변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가액이에요. 그래서 1,000주 곱하기 5,000원이면 500만 원이 자기 주식의 장부가액이고, 감자하니까 차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액면가액인데 액면 단가는 주당 10,000원이라서 1,000주 곱하기 10,000원이면 1,0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대변에 무슨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감자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재장부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는 감자 차선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없어도 찾아봐야 돼. 원래는 이 표현이 없어도. 그럼 우리 결산 및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에 3월 20일 3월 20일 들어가셔서 왜 안 움직이지? 이게 왜 이래? 3월 아니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냐? 합계장액산표에 합계장액산표에 3월 20일 가셔서 자본 항목에 감자 차손이 200만 원 있네. 그지? 3월 20일 자본 항목에 감자 차손 2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감자 차손 200만 원을 없애면 200만 원 없애면 감자 차익은 3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3월 27일 당사는 2월 1일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 건물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으로 하나의 용역으로부터 1,500만 원의 전자세금에서는 오늘 날짜로 발급받았다.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사옥 짓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철거하게 되면 그 철거 비용도 토지에 대한 취득부대 비용으로 봐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래서 이거 매입책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 불공. 공급가액은 1,500만 원. 거래처는 하늘용역.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 미지급금이니까 분계유형은 혼합.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 15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대급금은 안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거는 토지.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650만 원이고 대변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5월 18일 당사는 학정급여용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생산직 직원 김민아의 퇴사로 인해 퇴직연금 운용계좌에서 300만 원과 보통예금 계좌에서 150만 원 퇴직금 지급하였다. 퇴직이 현재 퇴직금 충당부채 잔액은 400만 원이다. 퇴직금 주는 게 전체적으로 450이죠. 그치? 퇴직금 주는 게 전체적으로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퇴직
퇴직연금 운영 자산에서 300만 원. 보통예금에서 15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금 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처리. 400만 원 있으니까 400만 원 상계처리하면 나머지는 무슨 급여? 퇴직급여, 생산직이니까 제조원가 5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6월 26일 만약에 지금 그 3번 문제에서 그 퇴직금 줄 때 원천 인수했다 그러면 그 원천 인수한 금액은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6월 26일 당사의 제품 생산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노아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직원들 회식하면 이거 매입세 공제되죠? 매입의 카가에 매입의 카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 110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에 100만 원과 부가세 10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노아, 카드는 국민카드, 분계이용은 카드. 매입의 카가도 가세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직원들 회식하는 거니까 복리, 후생비. 공장 직원이니까 제조원가 100만 원이고 부가세까지 포함 110만 원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 1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먼저 풀어봤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좀 쉽네. 그래도 96페이지 96페이지 96페이지에 결산전표 문제 3번에 1번 2020년 10월 1일에 바른은행에서 계산한 3년 만기 정기예금 1억 원의 만기일이 2023년 9월 30일에 도래하므로 당좌 자산으로 대체한다. 정기예금인데 3년 만기 정기예금이라서 계정 과목이 장기성 예금 계정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3년) 만기 정기예금 1억 원의 만기일이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이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이제 유동자산 안에 있는 당좌자산으로 바꾼다는 얘기고요. 계정 과목이 투자자산에 장기성 예금 돼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대변에 장기성 예금이 없어지고 거래처는 바른은행 1억 원이고요. 사변에 정기예금 바른은행 1억 원. 그러니까 얘는 1년 이내에 유동자산이고 당좌자산이고 얘는 1년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지? 그 뭐죠? 유동성 장기부채처럼 그렇게 계정권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지? 두 번째, 당사는 9월 1일 제조부문의 기계장치를 3천만 원에 취득하였다. 기계장치 취득 시 국고보조금으로 2,400만 원 수령하였다. 해당 기계장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음수로 입력하지 말 거.
취득할 때, 기계장치 취득할 때, 차변의 기계장치 3천만 원, 대변의 국고보조금 2,4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돈 나간 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지? 음. 그래서 감가상각시 기계장치 취득원가 3천만 원을 내역연수 5년 5년 나누고 12분의 단기분 9월 달에 취득했으니까 9, 10, 11, 12, 4개월 그지? 단기분 4개월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국고보조금도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생각을 해요. 똑같이. 감가상각이 정률법이면 국고보조금도 정률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3천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은 3천만 원에 대한 겁니다. 3천만 원 2,40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4 나누기 12 160만 원 그러면 일단은 감가상각비 기계장치니까 제조원가 200만 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액 200만 원 하고 사용한 만큼 국고보조금도 상각 없애줘야 돼요. 국고보조금은 자산에 대한 차감 계정 원래가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그지? 없애주면 무슨 변? 하변 국고보조금 160만 원 없애고 국고보조금 상각하는 것만큼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조원가 16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200만 원에서 160만 원 빼니까 40만 원 나오죠. 내 돈 주고 취득한 게 얼마니까? 600만 원이니까 결국 600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 해준 거예요. 내 돈 주고 취득한 거에 대해서 600만 원 나누기 5년 곱하기 4 나누기 12 40만 원. 결국 내 돈 주고 취득한 것만 감가상각비가 된 거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여수 기업이 기마련지 장기 투자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취득한 게 주당 5만 원, 결산 전년도 결산된 주당 4만 5천 원. 그럼 전년도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놓고 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100주고 100주당 100주 곱하기 5만 원이면 500만 원이 취득원가 전년도에 4만 5천 원 평가했으면 450만 원이 전년도 결산대 평가한 금액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지? 어? 아, 근데 30주 매도했네. 30주 매도 장부가액은 얼마야, 그러면? 100주에서 30주 매도했으니까 70주가 남아있네. 그죠? 70주 곱하기 4만 5천 원이면 315만 원이네. 315만 원. 30주 매도 장부가액이.
이해 가나요? 근데 지금 결산 때 예, 시가가 53,000원 됐으니까 지금 잔여 주식이 70주예요. 70주. 70주 곱하기 예, 53,000원 하면 예, 371만 원입니다.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 응. 아, 그러면 이게 봐봐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이 2022년 12월 31일 날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이 50만 원 감소하고 하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만 원 잡았고 2022년이 아니죠. 2021년도 그 다음에 언제 처분했지? 그냥 2022년 기준 나왔거나 2022년 기준 처분시 예, 30주를 처분했는데 예, 장부가액은 45,000원 30주 곱하기 45,000원이면 매도 가능 증권이 135만 원이 나가고요. 이 50만 원이 100주에 대한 50만 원이잖아. 평가 손실이. 그 몇 주 처분했으면 30주 처분했으면 30주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없어져요. 응? 30주에 대한 게. 50만 원이 100주에 대한 거니까 50만 원 곱하기 30 나누기 100주 하면 예, 15만 원이 예, 30주에 대한 평가 손실입니다. 원래가 한 주당 취득 단가가 5만 원이었기 때문에 5만 원에 30주 하면 150만 원이 150만 원.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 없애는 거는 취득 원가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치? 15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처분했는지는 모르고 여기는 뭐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평가 손실이 그 35만 원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가 손실 35만 원만 남아있다. 서본후 예, 평가 손실 예, 잔액은 35만 원. 그리고 2022년 예, 12월 31일 예, 결산 시 잔여 주식이 70주. 예, 장부 단가가 전년도 결산 때 단가 45,000원. 그 다음에 결산 시 단가가 53,000원. 70주에 대해서. 그래서 70주 곱하기 45,000원이면 예, 315만 원. 70주 곱하기 53,000원 하면 예, 371만 원. 결과적으로 예, 시가가 오르는 바람에 매도 가능 주권이 증가한 거예요. 315만 원에서 371만 원이면 얼마야? 56만 원 증가를 했고 그럼 원래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6만 원 나와야 되는데 처분후 평가 손실이 얼마 있으니까 35만 원 있으니까 대변의 단기래.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35만 원을 없애면 평가 이익은 얼마로? 19만 원인가요? 21만 원. 21만 원.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충당, 대손 충당 긴말 매수채권 잔액에 대해 1% 설정한다. 얘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했다고 치고 4번만 우리가 이제 자동 계산한다고 치면은 예,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상단에 있는 대손상각이라는 메뉴 눌러서 예, 외상매수금 가드론 설정률 1% 하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은 0, 선급금은 0. 예, 지금 여기에 금액은 일반 전표, 메인 매수전표, 그다음에 문제 3번에 1번, 2번, 3번까지는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다를 수 있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결산 반영 하시고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예, 일반 전표 자동으로 분계가 되고요. 앞에서 입력만 잘했으면 예, 실질적으로 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68만 4천 원, 바드럼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121만 2천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88의 기출문제 예, 일반 전표, 메인 매션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고요.